신뢰합니다. 신뢰하세요. 쏙쏙 들여다보는 맞아. 알고 왔죠. 들어오세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혹시 따블 박보살님 댁 맞나요? 네. 뭐 때문에 왔나? 아, 제가 신랑 때문에 왔어요. 그건 참 문제다, 그자? 네, 아. 문제예요. 네. 아메 일을 하는데 자꾸 그만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 물어보면 된다. 잘 맞췄거든. 보살님, 제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걸 계속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있어봐라. 너무한다. 저거 한당 하라고 막. 그럼 하면 되겠네요. 신랑하고 상관없이. 그렇지. 아, 네. 그러면 언제쯤 성공할까요, 보살님? 언제? 네. 솔직히 말하면 신랑도 신랑이지만 사실은 애를 내 편을 쳐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쓰럽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째. 네, 맞죠. 우리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특히나 아이 교육, 내가 아메 사업을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내가 아이에게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되진 않을까라는 불안, 걱정은 이제 엄마로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막연히 아이 옆에서 그냥 외부로부터의 어떤 방어막 같은 엄마의 모습, 그것이 정말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일까?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로 잘 크는 걸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를 잘 키우는 기준이 뭐냐는 것을 엄마가 인식하고 있느냐. 어떤 아이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엄마 입장에서는 잘 키우는 것이냐는 것에 대한 생각이 우선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뭐를 가게 되면 공부를 잘하면 내가 아이를 잘 키운 것일까? 아니면 아이와 교우 관계가 굉장히 좋은 아이면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일까? 그 기준부터가 우리가 사실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내가 아이를 잘 키웠네? 아니면 혹은 못 키웠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아이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다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당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급변하고 있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아이는 바로미터로 연결된 것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아이지 않을까.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나를 보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환경이 어떻든 헤쳐나갈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뭔가를 그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 새로운 것을 자신이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는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내가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고 아니고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우선 내가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자존감 높은 엄마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미 비즈니스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 노후가 해결이 되고 그 어떤 인쇄적인 소득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게 뭐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큰 거지만 저는 사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지도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어떤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아주 한 커플씩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저에게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아메의 매력 외에도 더 큰 매력이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는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겪고 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야 하나, 정말 이런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사실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정말로 기준인가를 한번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조차 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흐뭇하실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의 너무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어떤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엄마의 온기를 온전하게 느끼고 이런 것들도. 근데 그것도 결국은 시점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 현재에 있으신 분도 있고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있으신 분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물론 어릴 때 학예회를 따라다니고 운동회를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아주 아름다운 추억 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가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을 때 그 사춘기라는 것을 지나고 정말로 그냥 우리 엄마니까 너무 좋아가 아니라 옆집 엄마도 보게 되고 뭐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하는 어떤 엄마들, 다른 존에 있는 엄마들도 두루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정말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어떤 일을 했구나를 보여줬을 때 그 앞에 저희가 설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엄마였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커버가 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이렇게 자녀 3명을 이제 키우고 있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성별도 다르잖아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성별이 다른 그리고 학년이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깔때기처럼 내려오는 것이 대화가 되는 엄마였어요.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랑 달라. 우리 엄마는 약간 라떼 기질은 없어. 뭔가 내가 어떤 걸 얘기해도 엄마는 일단 받아들이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 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각자의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1번으로 난 우리 엄마랑 이거를 우리 엄마랑 대화를 나누면 이게 해결이 돼. 우리 아빠랑 대화를 나누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걸로 저희 가정은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라고 보니까 아이가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성장해 나갈 때 우리 준호가 큰애가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성장해 나갈 때 저도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아이가 1살 먹을 때 저도 내적 성장 1살을 먹었다는 거. 그냥 물리적으로 각자가 1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시야의 성장이 1년이 있을 때 저도 제 나름의 그 시야의 성장이 1년이 함께 되더라는 거예요. 아메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이 때문에 뭔가가 진짜 고민이시다. 정말로 누구보다 나는 내 귀한 아이 너무너무 잘 키우고 싶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메 비즈니스를 제가 정말 강추해드려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한참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건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약간 시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숙제했어? 뭐 이렇게 체크 너무 웃기죠. 이건 했어, 저건 했어, 이건 잘 돼가고 있어, 진도 체크. 뭔가를 이렇게 그렇게 전혀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제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틀에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아이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내가 빨리 이제 필드라는 것이 뛰는 것이, 그래서 내가 뛰는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엄마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배운 것은, 내가 느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체크하게 되고 막 이렇게 닥달 아닌 닥달을 하게 되고 막 쳐다보고 그거 해야 되잖아, 이거 해야 되잖아. 사실 이렇게 놔버리면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는 그런 엄마를 보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는데, 그저 우리는 믿음을 주고, 그저 우리는 사랑을 주고, 그저 우리는 진심으로 응원을 주면 그 아이는 자기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양분으로 충분히 누구보다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인데, 어설픈 엄마의 어쩌면 그 조언이 우리 아이를 더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이 미래를 고민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세상보다 훨씬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저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잘 성장할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비즈니스도 결과를 낼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속이 너무 시원해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래. 네. 이제 목태는 어떻게 하지요? 요거 한 통 갖다 놔요. 우리 박폴사님 요거 드시고 감기 안 걸리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갖다 드릴게요. 잘 가. 알겠어요. 네. 실례합니다. 슬레 하세요. 쏙쏙 들여다보는 박폴살님 여기 있어요. 보살님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요거 엑센스 카메라 이거.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잔 잼줄까? 이거 좀 떠주세요. 보살님, 제가요 요즘 너무 더워요. 거. 또 추고요. 근데 성도 나요. 손도 난다. 근데 진짜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고 돌아본 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허하고. 근데 친구가 왔어요. 지금. 아이고. 뭘 하자고 왔는데 제 미래 준비가 될란지 너무 걱정이고, 잘못하다 폭삭 인생을 더 조질까 싶어 있어.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의뢰자의 어떤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걸로 사실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세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냥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미덕이라고 다 믿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은 사실은 정말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30살의 아메이를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저에게 당신이 원하는 어떤 삶, 그게 어떤 거든지 상관없으니까 돈과 시간이 정말로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정말 단 하나도 사실은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비즈니스를 15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 멍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그게 몇 살이든 우리가 그 질문을 죽기 전에, 정말 여러분 죽기 전에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아메이 비즈니스가 준 기회 속에서 너무나 확실한 기회가 가능한 어떤 그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돈과 시간이라는 것이 충분히 해결된다면 그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냐? 아니면 꼭 돈과 시간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삶에서 그 한 번뿐인 삶에서 무엇이 정말로 가장 가치로운 것이냐? 라는 질문 자체로도 저는 할 수 있고 그 질문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여기서 뭐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가 되고 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아봤기 때문에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또 귀한 우리 인연들에게도 사실은 내가 질문을 받아봤고 내가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그 질문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새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급을 하고 그게 사실은 그 돈을 얼마를 벌고 그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가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영화나 어떤 굉장히 많은 책들에서 100세 시대라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내가 몇 살이든 그리고 노후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끊지 않는 거.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받고 또 다른 일들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일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그 일들 속에 또 파묻혀서 또 그걸 하나 해결하면 또 그 허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헛된 짓 안 했는데 또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또 받고 또 받고. 근데 정말 이번에는 한 번뿐인 삶이지 않습니까? 인생엔 연습이 없잖아요. 너무 안타깝게. 그런데 그 질문이 어떤 답이 나올 때까지 목표가 아니라 목적. 목표는 단기, 뭐 진급, 어떤 핀업, 뭐 이런 것들이지만 내 평생의 궁극의 목적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는 거죠. 아이에게는 어떤 부모이고 싶고, 내가 친구에게는 어떤 친구이고 싶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는 어떤 동료이고 싶고, 그런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이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그 질문을 해나가시다 보면 저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답을 찾고 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정말 스리리치라고 하거든요. 정말 재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재정을 갖출 수 있고 그 재정이 갖춰짐에 따라서 시간의 어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정신세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 친구가 있는 스리리치 비즈니스가 또 이 비즈니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일을 정말 저희 탑리더님께서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도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사실 제가 그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선물 세트 안에 어떤 거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죠. 그 알사탕 하나도 너무 귀하고 맛있고 그죠? 탐나고 근데 그 알사탕 하나, 과자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게 물질이든 그게 정신이든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까지도 모든 것이 다 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또 이 비즈니스잖아요. 아직 눈가사탕 정도 아니면 맛있는 과자 정도만 여러분이 찾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속에 다 있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일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도 함과 동시에 나에게 질문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정말 너는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어떤 가치로운 삶을 정말 추구하고 살고 싶어?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끝까지 해내시는, 그래서 그 답을 찾으시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내 삶의 조각을 만들어 나가는, 내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되어 가는 그런
인생의 종합 선물 세트를 정말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가 됩시다. 보살님 너무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어찌 그러면 이 감사함을 뭘로 좀 표현을 하고 해 복채를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부터 들어왔는데. 이제 기본이지. 우리 가볼까? 가볼까? 자, 그럼 시작.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니는 몇 강 하노? 저는 7강이요. 7강. 니는? 저는 3강. 그럼 합이 10강. 뭐 때문에 안 나, 오늘? 아, 고민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은 다 놀고 있는데 저는 제 아미 이걸 하고 있는데 저 이거 진짜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니는? 아, 저는 제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30대에는 정말 멋지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멋지게 살려고 아메를 시작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게 고민이에요. 보살님 도와주세요. 맞아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메 비즈니스가 이렇게 언뜻 보면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신 분들도 보면 내 또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불안한 감정, 내가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일은 그게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어쩌면 60대 이후에 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시작이 40대가 아닌 또 5, 60대가 아닌 20대 때 내가 이 일을 안다면 정말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정말로 우리가 삶에 굉장히 많은 어떤 경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즐거운 것, 힘든 것, 슬픈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 때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20대 때 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 그거는 40, 50대 어떤 현실 점검이 충분히 돼서 시작한 사람은 이 일을 아무리 크게 보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해낼 수 없는, 끝까지 맛볼 수 없는 그 맛이 있는 거죠. 근데 20대 때 시작했을 때는 아메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니면 아메 비즈니스라는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맛을 20대라면 가능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20대에 굉장히 큰 성취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게 동기부여가 되던데, 나의 집은 지구라고 했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건 20대에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어떤 과감한 말을 본인이 정말 느꼈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30대를 보고 40대를 보고 50대를 보고 정말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거는 성공이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20대 해서 뭐 40, 50대 뭐 몇 세에 내가 정말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성취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불안감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 일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아무도, 나는 내 롤모델이 꼭 아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속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냥 정말 20대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떤 탤런트, 뭐 BTS 뭐 이런 식으로 그들도 정말 글로벌하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20대의 여러분도 왜 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20대의 시각으로 이 일을
어쩌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불안해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그렇잖아요. 아마 또래 친구들은 뭐 꼭 논다? 뭐 즐긴다 이런 걸 떠나서 학습하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큰 매력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위로 오빠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속에 오니까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그쵸? 그 굉장히 이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너무나 진솔하고 너무나 어쩌면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본을 다 보여주잖아요. 어쩌면 60대, 70대의 모습까지도 그런 걸 다 우리가 흡수한 상태의 20대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로 유니크한 여러분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미 결과를 낸 사람들을 멘토로 삼기보다는 저는 정말로 다른 이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뭐 정말 BTS처럼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20대의 시각으로. 근데 우리에겐 그렇게 독특한 탤런트가 사실은 좀 부족하거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수단으로서 아메를 한번 본다면 저는 시야를 좁게 뭐 제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핀이 안 돼요. 이만큼 했는데 뭐 친구들이 안 돼요. 비슷한 시각으로 내가 그들이 생각하는 비슷한 시각으로 내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후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네가 20대에 시작해서 얼마 만에 어떤 결과를 냈어. 똑같은 시각이 아니라 나는 훨씬 높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나는 꼭 부산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산에 살고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이게 아니라 난 내가 원하는 여름은 뭐 해운대에서 뭐 겨울은 스키장 뭐 캐나다에서 뭐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정말로 그 20대들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을 충분히 살려서 아메 비즈니스를 정말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한번 해내시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진짜 후련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복채요? 복채? 복채 드릴게요. 자, 시작! 손님 온다. 뭐요? 뭐 했겠어? 월파는 외국인이니까. 아니요. 누가 볼까 싶어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 누가 아이고. 보는 거 아니겠죠? 아유, 아무도 없이. 버스 조금만. 오늘 왜 왔는겨? 오늘요? 예. 이런 거 처음이라고 진짜 떨리네요. 나도 처음에 다 그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 제가 왜 왔냐 하면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 여기요? 눈빛이 진짜 무섭니다. 아이고야.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가 진짜 나는 열심히 한다 생각하거든요. 소비자 관리도 해주제, 파트너들 빵 굽는 것도 가르쳐주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우리 파트너들을 만나면 야들이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맞아요. 아메 비즈니스를 인간관계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인간관계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기 때문에 난 정말로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인간관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꼭 이 일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정말 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어떤 것을 배워 나가시면 이 일뿐만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아니면 아이들과의 관계, 그 다음 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내가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그가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보는 방식, 그가 보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어쩌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보는 방법이 옳고 네가 보는 방법은 좀 틀렸어.
나는 내가 아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옳아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난 정말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입장에서 이렇게 배려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입장에서 뭔가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물론 뭐 이 비즈니스가 그렇지 수직 관계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이 정성과 노력을 이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약간의 어떤 보상 심리도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 이 비즈니스가 정말로 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어떤 그 계기를 탁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가장 컸던 것이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였어요. 그게 아주 심플하게는 이런 거 있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오늘 만나러 갈 사람이 소비자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생각할 때 그는 소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메 비즈니스의 사업가지만 저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그에게 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아메이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마인드와 생각으로 그 소비자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 대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왜? 나도 소비자고 자기도 소비자니까. 그쵸? 근데 내가 오늘 만나러 갈 사람이 사업적인 부분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럼 저도 사업자의 마인드와 행동과 생각으로 그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얘기가 좀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메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나는 여기 있어, 너는 거기 있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들면 넌 아직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 그렇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나도 여기 있고 그도 여기 있는 거죠. 내가 그가 있는 존으로 나라는 사람이 그가 있는 존으로 가서 같이 아메이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정말 잘하고 싶어 하는 그 지점에서 함께 스타트가 되는 거죠. 나는 항상 여기 있고 너는 항상 여기 있고 내가 너를 끌어가야 되고 내가 리더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렵고 자꾸만 스폰서 파트너 사이고 서로 너무 좋아하고 아끼고 서로 너무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가 같은 수단을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정말로 너무 멀어져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보다 기존에 너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받는 상처 때문에 이 비즈니스까지 흔들리는, 그래서 나는 누군가랑 함께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로 힘을 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키려고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리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도 그가 알고 있는 만큼 박사거든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박사고, 그런데 누가 더 내려놔야 되냐? 내가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맞춰서 함께 바라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은 시점에서 아메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너도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했고, 나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선택했고, 우리는 같은 입장이라는 측면으로 아메를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해소가 되고, 사실은 친구 부자 너무 소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과 정말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로 우리가 미팅장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소통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소통된다는 걸 우리가 각자가 느꼈을 때 누구보다도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합쳐진 상태에서 우리가 제3자를 팔로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또 생기면 그게 진짜 사람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게 그쵸, 아주 사소한 눈빛이나 어떤 제스처나 어떤 말투, 억양 이런 걸로도 상대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더라고요. 나는 입으로 너를 아끼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난 정말 네가 잘 되길 원해,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비언어적인 어떤 행동으로서는 아니야, 응?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냈는데 네가 그걸 하지 않잖아 라는 것이 은연중에 다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힘을 빼라는 말씀 너무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의 시선에서 진짜 스텝 바이 스텝인 것 같아요. 한 걸음씩 우리가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진심으로 너를 아낀다는 것이 전달되었을 때, 내가 진심으로 너와 함께 성공하고 싶다는 것이 전달되었을 때, 그 진심이 통할 때 정말 못 해낼 것이 없는 그런 강력한 팀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꼭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 당신이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이렇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보살님 속이 막 뻥 뚫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은인이세요. 역시 따블이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막 목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정성껏 한번 해봐라. 정성요? 정성이 몇 년입니다. 이거 아메이킹으로 제가 억수로 정성스럽게 구웠습니다. 맛있게 드시세요. 돈 안 된다. 그래. 그래. 오늘 멈췄다. 아이고, 오늘 고마웠습니다. 그래. 누가 볼까 싶어. 조심히 들어가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손님들 오세요. 혹시 여기가 따블 박보살님께 맞나요?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잠깐! 남편 때문에 왔네. 어떻게 하셨어요? 크레이프 사지. 이 말을 보살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거 해라. 한다. 안 한다. 좋다. 이게 안 맞아.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엄마는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서 감사. 이글드림 화이팅!